이번에는 작업 완료 순으로 통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요청 순서대로 작업 처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작업 요청 순서라는 것은 작업 큐에 저장된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의 양과 그리고 스레드 스케줄링에 따라서 먼저 요청한 작업이, 즉 작업 큐에 먼저 들어온 작업이 나중에 완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필요성이 없고, 서로 작업들이 이제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처리 결과도 순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면, 작업 처리가 완료된 것부터 결과를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은 다 독립적이고, 그런 작업들이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제 처리 결과가 나온다면 처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부터 이용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레드 풀에서 작업 처리가 완료된 것만 통보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completion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ompletion 서비스는 작업 완료된 작업을 가져오는 폴과 take 메소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폴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폴은 퓨처를 리턴을 하는데요. 그래서 get과 비슷하죠. 퓨처를 리턴한 측면에서는. 근데 이 폴은 완료된 작업의 퓨처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완료된 작업이 없다면 즉시 너를 리턴한다. 그럼 이 폴은 블로킹이 아니란 이야기죠. 블로킹이 아니고 얘는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 완료된 작업이 있으면 가져오되 없으면 그냥 너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폴이 하나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타임아웃을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타임아웃에 대한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자, 완료된 작업의 퓨처를 가져온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자, 완료된 작업이 없다면 타임아웃까지 블로킹 된다. 그래서 요거는 블로킹이 되지 않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즉 블로킹 되었다가, 자, 완료된 작업이 있으면 가져오는 거죠. 자, take. 자, 완료된 작업의 퓨처를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같죠. 완료된 작업이 없다면 있을 때까지 블로킹 된다. 그래서 이 take는 블로킹 함수입니다. 블로킹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ake를 호출하게 되면 완료된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대기 상태,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요. 완료된 작업이 생길 때 그때 리턴이 되어서 퓨처를 얻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ubmit. 스레드 풀에 콜러블 작업 처리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은 execute 서비스에 있는 submit과 이제 유사하죠. 스레드 풀에 콜러블 객체를 작업 큐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러너볼 객체를 이용을 해서 외부 객체에다가 결과값을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이 execute 서비스에서도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폴과 take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ompletion 서비스 객체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execute 서비스인 thread pool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executor completion service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type 파라메타로 thread pool이
자, 처리하고 나서 생성된 그 결과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의 결과 타입이 인티저다 그러면 인티저, 또는 작업의 결과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러면 스트링,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개값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자, 스레드 풀 객체, 자, execute 서비스 객체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변수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입 파라미터와 여기 있는 타입 파라미터는 이제 동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폴과 take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두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처리 완료된 퓨처를 얻으려면 자, completion 서비스에 submit을 이용을 해야지 execute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submit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execute 서비스에서도 여러분이 submit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근데 자, 우리가 completion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해야 되므로 여러분이 작업 큐에 이제 작업을 저장을 할 때는 자, execute 서비스의 submit이 아니라 completion 서비스의 submit을 이용을 해야만이 자, 폴과 take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completion 서비스에 자, submit을 이용해서 콜로버를 작업 큐에 넣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completion 서비스에 submit을 이용해서 자, 런어블을 큐에 넣어주는데 자, 외부 객체에다가 결과값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자, completion 서비스에 자, submit을 이용을 해야만이 폴과 take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세요. 자, 완료된 작업 통보 받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폴과 take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take 메소드를 반복 실행해서 완료된 작업을 계속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take 메소드의 특징이 뭐냐면 완료된 작업이 있을 때까지 블로킹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킹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레드에서 이 take를 호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UI를 생성하거나 UI를 변경하는 스레드에서 자, 이 take를 호출해 버리면 작업이 완료된 것이 있을 때까지 자, 블로킹, 즉 멈추기 때문에 자, UI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UI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스레드 이외에 다른 스레드에서 이제 take를 이제 호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execute service, 즉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이 take 메소드를 자, 사용을 해서 완료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작업 객체인 런어블을 만들고 자, run 메소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while 문을 도는데 자, 여기서 completion 서비스의 take가 이제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take는 결국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완료된 작업이 있을 때 그때 그 작업의 퓨처를 리턴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를 이렇게 얻어서 자, 이용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또 take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그 작업의 퓨처를 또 얻어내고 그 작업의 결과를 얻어내어서 또 이용을 하는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완료된 게 있으면 take는 그것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completion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 풀에서 작업이 완료된 순으로 통보를 받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completion 자, 서비스 example로 두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스레드 풀은 자, 이와 같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service인데요. 자, new fixed thread pool을 이용을 해서 현재 CPU에 코어의 수만큼 자, 스레드를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자, Ctrl Shift O 해서 자,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completion service를 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completion service. 그래서 실제 이제 결과값에 해당되는 타입을 타입 파라미터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계산 결과를 자, 결과값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인티저로 주겠습니다. 자, completion service. 자, new executor. 자, completion service. 자, 역시 자, 결과 타입에 대한 자, 인티저를 자,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라는 이야기죠. completion service나 execute complete service나 전부 다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자, 인티저라고 하는 결과 타입을 타입 파라미터로 이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자, executor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Ctrl Shift O 해서 자,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자, 요것은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자, 이거는 결국 자, 구형 클래스인데 자, 구형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호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업 처리 요청을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예제에서는 자, completion service에 자, fall이라든지 take라든지 뭐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스레드 풀의 작업 큐에 자, 작업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submit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자, execute 서비스의 submit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되고 자, completion 서비스의 submit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작업을 작업 큐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자, completion 서비스에 자, submit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자, 3번 돌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ompletion 자, 서비스의 submit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xecute 서비스의 submit이 아니라 completion 서비스의 submi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결과값이 있는 작업이니까 자, 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작업 큐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콜러블 이렇게 하고 콜러블은 결과값에 대한 타입을 자, 타입 파라미터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completion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에 대한 타입을 자, 제공을 했는데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인티저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막바로 여기서 생성을 해서 자, submit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 호출할 때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준 거죠. 자, 임포트가 안 되어서 지금 컴파일 오류가 났는데요. Ctrl Shift O 해서 자,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콜러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콜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 call 메소드가 인티저를 리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타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스레드가 실행할 내용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자, 1부터 자, 10까지를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1부터 10까지를 루핑하면서 i를 sum에 누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sum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for 문이 자, 3번 돌면서 결국 submit을 자, 3번 하는 거죠. 그럼 작업 큐에 결국 새로운 콜러블 객체를 3개를 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해도 좋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차피 포문이 3번 도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뭐 여기에 초기값 조건식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처리 완료된 작업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항상 여러분이 submit을 먼저 했다고 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를 스레드 풀이 있으면 자, 스레드 풀에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업 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 작업 큐에 자,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결국은 이제 스레드들이 자, 처리를 할 텐데요. T1 스레드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T2 스레드가 또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콜러블 객체가 1번, 콜러블 객체가 2번, 콜러블 객체가 3번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들어왔다면 자, 여기 콜러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큐에 콜러블 객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면 자, 반드시 C1이 먼저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즉 C1이 처리는 되긴 되지만 C2가 T2에 의해서 먼저 처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스레드의 여러 가지 실행 환경, 그 다음에 스레드 생성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그 작업 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콜러블이 먼저 처리가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된 순서부터, 처리가 완료된 작업부터, 예를 들어서 C1보다는 C2가 먼저 처리가 됐다. 처리가 완료됐다. 그러면 C2부터 처리 완료된 결과를 얻어서 자,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1이 처리가 됐다. 그러면 C1의 결과를 얻어서 자,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C1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C1의 값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C2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C3의 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작업들은 전부 다 독립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작업이 먼저 끝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 자, 완료된 작업을 자, 알아내서 그 작업을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효율적인 코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된 작업을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자, executor 자, 서비스에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자, u runnable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execute 서비스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작업을 자, 스레드 풀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작업 큐에 넣어서 스레드가 이걸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왜 자, 처리 완료된 작업을 확인하는 바로 이 내용도 스레드 풀에서 처리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자,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completion service.take 바로 이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take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블로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레드가 어떤 UI를 생성하거나 변경 또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러한 스레드라면 이 take가 자, 블로킹 되어서 리턴이 안 되면 자, UI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take라는 메소드는 항상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xecute 서비스를 자, 이용을 해서 자, 스레드가 자, take를 자, 호출해서 완료된 작업이 있을 때마다 자, 가져와서 이제 처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completion 서비스의 take가 리턴하는 타입은 자, future 객체입니다. 그래서 future 객체로 일단 받고요. 자, future. 그래서 future의 지금 타입 페네마트가 인티저인 이유는 자, 요 위에서 자, submit 할 때 작업의 결과가 인티저라고 지정을 해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take도 자, 리턴하는 것이 future의 인티저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future를 임포트 시켜 주고요. 자, take 메소드는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 줍니다. 예외 처리 내용은 자, 단순하게 자, 이렇게 줄 건데요. 자, 브레이크라고 줄 건데요. 자, 브레이크는 여러분이 루프를 빠져나올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럼 루프를 어디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여기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hile true. 자, 그래서 이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브레이크에서 while 문을 빠져나오게끔 이제 해줄 건데요. 자, take라는 메소드는요, 자, 완료된 작업이 있을 때 그 하나의 작업을 가지고 와서 자, 처리하도록 해주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take를 호출해야만이 그 다음에 완료된 작업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ke는 while 문 안에서 이제 사용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료된 작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future에 자,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 get이라는 메소드도 여러분이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interrupted exception 이외에도 execution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캐치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exception 이렇게 예외를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예제에서 이 get이 블로킹 메소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결과값을 리턴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get은 블로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take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미 작업이 완료된 어떤 작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get은 그 즉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사실 이 get은 블로킹 메소드인데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get은 결과값을 빨리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리 결과라고 해서 자, value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completion 서비스에 지금 콜러볼 객체를 자, 작업 큐에 넣고 자, 작업을 이제 스레드 풀에서 자, 처리를 하도록 이제 할 건데 자,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빨리 종료가 되어버리면 자, 스레드가 여기 있는 이 작업을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립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슬립을 자 3초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이 작업이 작업 큐에 들어가고 나서 스레드가 이들 작업을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일시정지 3초 동안 이제 할 거고요.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초 뒤에는 자 강제적으로 스레드 풀을 셧다운 시킬 겁니다. 그래서 executor 서비스에 자 shutdown now 이렇게 해서 자 3초 동안에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스레드 풀을 종료하게끔 이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왜 들어갔는지 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작업 큐에 콜로브를 저장을 했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건 아니죠. 스레드가 작업 큐에서 콜로브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 3초 동안 일시 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스레드 풀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예제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take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이 take 메소드는 작업이 완료된 자, 순서대로 자, 그 작업의 결과를 가져오는 퓨처를 이제 얻는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get 메소드로 이제 결과를 얻어서 자, 이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큐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꼭 작업이 완료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작업 큐에 들어간 작업이 먼저 끝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끝난 작업부터 자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세 작업들이 모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콜로벌이라고 하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콜로벌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콜로벌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세 개의 콜로벌 객체가 자 모두 작업이 완료되어서 처리 결과가 55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킹 방식의 퓨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작업 완료 통보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자 콜백 방식의 작업 완료 통보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애플리케이션이 스레드에게 작업 처리를 요청한 후 다른 작업을 수행할 동안 자,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애플리케이션의 메소드를 자동 실행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자동 실행되는 메소드를 콜백 메소드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작업을 자, 완료해서 자, 애플리케이션이 자, 통보를 얻는 방법은 자, 블로킹 방식과 콜백 방식이 있는데 자, 블로킹 방식은 우리가 퓨처 객체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콜백 방식은 자동적으로 메소드가 호출되는 방식인데요. 자, 블로킹 방식을 먼저 보면 자, 메인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 처리 요청을 자, 스레드 풀에게 하게 되면은 자, 스레드 풀은 자, 그 작업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자, 이때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이용을 하겠죠. 작업 처리 요청을 할 때. 자, submit은 그 즉시 future라는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이 future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get은
자, 스레드가 자, 작업 처리를 자, 완료할 때까지 자, 블로킹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이 되었다가 자,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받아서 자,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블로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는 여러분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 상태로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블로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콜백 방식은 좀 다릅니다. 자, 콜백 방식은 메인 스레드가 자, 작업 처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스레드 풀에서 여러분이 스레드가 자, 이 작업을 이제 처리를 하겠죠. 자, 역시 이제 퓨처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는 것은 맞는데 자, 이 퓨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메인 스레드는 일단 작업 처리 요청만 하고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가 자, 작업 처리를 자, 완료하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자, 콜백 메소드를 자, 실행을 해서 이 콜백 메소드에서 작업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자, 여러분이 퓨처의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작업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 메인 스레드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하고 자,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콜백 메소드를 실행을 하도록 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자,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자, 콜백 방식입니다. 콜백 방식을 이용을 하려면 자, 콜백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콜백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 콜백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콜백 객체와 콜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콜백 객체는 자, 콜백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콜백 객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자바는요. 자,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보니까 NIO의 자, 채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책 후반에 보면 자, NIO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 여러분 콜백 방식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자, 요 패키지에 보면 completion handl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콜백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꼭 이 객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 책 후반부에 자, NIO에서 다시 콜백 방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인터페이스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 이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는 completion handler를 가지고 자, 콜백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letion handler 구형 객체를 만들 때 자, 이와 같이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해서 자, 익명 객체로 구형 객체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v는 자, 결과값, 즉 스레드가 처리하고 난 이후의 결과값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콜백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첨부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결과값과 첨부 객체를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이냐를 자, completion handler에 자, 이렇게 지정을 자, 해주고 자, 구형 객체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completion handler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콜백 메소드죠. 자, 하나는 처리를 완료했을 때 실행하는 completed라고 하는 콜백 메소드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처리를 하다가 자, 실패가 났을 경우에 자, 콜백하는 fail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completed 메소드는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스레드가 처리한 그 결과값을 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콜백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이 콜백 객체, 즉 completion handler에서 지정한 이 객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completed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결과와 첨부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failed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다가 뭐 예외가 발생됐거나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 콜백되는 메소드인데요. 첫 번째 매개값은 바로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매개값은 바로 첨부 객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콜백 객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작업 객체 런어블을 이제 만들어서 이 런어블에 자, 런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쭉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자, 이 콜백 객체에 자, 콜백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백하기인데요. 자, 콜백은 스레드에서 자, 콜백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run 메소드에서 쭉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작업이 끝났다. 그 경우에 자, 콜백 객체의 complete 메소드,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이 콜백 메소드가 실행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결과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했다면, 즉 작업을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이 됐다면 콜백 객체에 fail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자,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해야 될 코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콜백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은 자, 메인 스레드가 아니고 바로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바 fx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그래서 자바 fx든 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건 여러분이 UI를 생성하는 스레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UI를 생성하고 UI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자,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콜백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UI 변경 코드를 작성을 해버리면 자바 fx와 안드로이드 s는 에러가 나니까 자, UI 변경과 또 여러분이 UI 생성 이런 코드들은 반드시 UI 스레드에서 생성하도록 여러분이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자바 fx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스레드 풀의 스레드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의 처리 작업을 콜백 방식으로 워든에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잼 03에 자, 콜백이라고 주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자, 콜백 이그잼플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콜백 이그잼플이 여러분이 자, 객체가 되어서 자, 이 메인 메소드에서 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콜백 이그잼플의 필드를 자,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예제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private 자, executor 자, service 자, 스레드 풀이죠. executor service 자, 필드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콜백 example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자, execute service를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스레드 풀이죠. 그래서 executors에 자, new fixed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CPU가 가진 코어의 수만큼 스레드를 관리하도록 해줄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runtime.get runtime.available processor.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콜백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자, 호출할 수 있는 콜백 메소드를 가진 자, 콜백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completion handler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vate 자, completion handler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자, 제네릭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 타입에 대한 타입 파라미터로 인티저라고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첨부 객체 타입이 여기에 주어져야 되는데 첨부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void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void가 대문자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콜백을 필드로 선언을 하고요.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데 익명 객체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new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그대로 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 객체로 이렇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타입 파라미터는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한 이후의 결과 타입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첨부 객체 타입인데요. 지금은 첨부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void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void가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completion handler 인터페이스는 NIO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가 필요해요. Ctrl Shift O 해서 자, import를 해주고요.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재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completed는 완료 콜백이고요. failed는 실패 콜백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값은 결과 값이고 두 번째는 첨부 객체인데 자, 첨부 객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void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자,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간단하게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됐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ompleted 실행 이렇게 해주고 결과값을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 콜백에서는요, 이 실패 콜백이 실행됐다는 것만 확인하고요. 에러 내용을 출력만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스레드 풀에 작업 큐에 이제 작업을 넣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do work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첫 번째 매개값은 x값을 주고요. 두 번째 매개값은 y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열로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작업 객체를 러너블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역시 익명 객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러너블이 가지고 있는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자, 스레드가 작업할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가 작업할 코드는 자, 이 두 개의 매개값을 받아서 정수화하고 둘을 더해서 이제 결과값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 x 자, 정수화 시키는 거죠. integer
parseInt 해서 x를 정수화시키고요. 마찬가지로 int y integer parseInt 해서 y를 정수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정수를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 결과값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결과값을 얻었으니까 이제 콜백 객체에 자 완료 콜백인 complete를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 콜백 completed 이렇게 하고 자 이 결과를 첫 번째 매개값으로 주고요. 자 두 번째는 첨부 객체인데 첨부 객체는 여러분이 자 voi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null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화가 가능한 어떤 문자열이 들어왔다면 자 정상적으로 정수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숫자화 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왔다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 자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atch exception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뭐 정확하게 하자면은 number format exception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실패 콜백을 자 호출해 주면 되니까 자 콜백 faile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 객체를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전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첨부 객체는 자 필요 없으니까요. 자 null로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 doWor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렇게 작업을 생성하고 스레드풀에 자 작업 큐에 이거를 이제 넣는 행위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작업의 내용을 보니까 두 매개값을 받아서 자 정수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더하기 위해서 자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얻게 되면 자 콜백 메소드인 complete를 호출해서 자 결과값을 전달을 하고요. 만약에 실패가 되면 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failed 콜백을 실행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작업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스레드풀에 작업 큐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executor 서비스에 자 submi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runnable 객체를 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 큐에 자 이 runnable 객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callback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callback example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doWor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두 번 정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할 건데 자, callback example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new callback example 그리고 나서 example에 doWork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건데 처음에는 자 문자열 3을 주고 두 번째도 문자열 3을 줍니다. 두 번째는 example.doWork을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매개값은 3을 주는데 두 번째 매개값은 자 한글로 3을 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숫자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할 때 execute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셧다운을 호출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public void finish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executor
서비스에 자, 셧다운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자, example 객체에 자, finished 호출해서 자, 이것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자, 얻을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dowork에 자, 3과 3을 줬을 때는 스레드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콜백 메소드인 complete가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 자, 결과값은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dowork에 3이라고 하는 자, 매개값과 한글로 3이라는 매개값을 줬더니만 자, failed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스레드가 이 3을 숫자화할 수 없기 때문에 failed callback을 실행했고요. 예배 내용을 자,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